보수단체 10여 곳을 지정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으로부터 확보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승철 부회장 청와대 지시 아니었다라고 줄곧 주장해왔지요. 또한 청와대가 대통령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못 박아 전경련에 요구했다. 이런 청와대 전직 관계자들의 진술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서 운용했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전경련이 자체 재원으로는 지원을 감당하지 못해 회원사인 대기업들로부터 매년 30억 이상을 거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금을 지원받은 보수 시민단체들, 이 단체들이 지금 대통령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 사이에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보수단체 5곳에 지원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전경련의 지원을 받은 보수단체들이 지금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실 직원은 재직 시절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보수단체 대표들이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라고 최근 박영수 특검팀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박근혜의 대면 조사를 위해 박근혜 쪽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박근혜 쪽에 2월 초순에 대면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쪽은 아직 조사 수용 여부 등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 시기가 2월 말인 점을 고려해 늦어도 2월 초에는 박근혜를 대면 조사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압수수색할 방침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측이 헌법재판소에 추가 증인을 대거 신청하면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JTBC가 39명의 추가 증인 신청 명단을 입수했는데 헌법 위반을 심리함에 있어 이 사건과 거의 무관한 기업인들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실무자들까지 대거 포함돼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순실의 땅이 있는 경기도 하남시에 체육시설 건립 문건을 작성한 국토부 김모 과장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박근혜 측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분석한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담당 김모 수사관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불러서 자기들한테 유리할 게 없는 이런 사람들까지 증인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검찰과 특검이 이미 태블릿 PC를 최순실의 것으로 인정한 가운데 이를 다시 논쟁거리로 만들어서 시간을 끌겠다. 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차병원 그룹 차광열 총괄 회장이 해외 출장을 가려다가 공항에서 출국을 제지당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진료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차광열 회장 역시 중요 수사 대상에 올리고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입니다. 차병원 그룹 소속 차움 의원은 최순실의 단골병원으로서 비선진료 의혹의 중심에 서 있지요. 특검은 최순실 정유라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이미 입건했고 차움 의원이 관련된 대통령 박근혜 대리 처방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병원 그룹이 최순실과의 유착을 통해서 정책적 특혜를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최순실이 포스코의 자회사 3곳에 대한 낙하산 인사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포스코 측을 거세게 몰아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의 측근과
포스코 전현직 관계자 등으로부터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2014년 1월 포스코 회장에 내정된 권오준 회장은 최순실 측에다가 포스코 자회사 3곳에 대표이사 자리를 주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하지만 포스코그룹 임원 인사에서 약속의 3분의 2만 지켜지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순실이 권오준 회장 쪽에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라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권오준 회장이 왜 네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반문하고 싶군요. 권오준 회장은 최순실 쪽에다가 내가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아서 글이 된 것 같다라면서 비굴하게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자신의 사이비 종교 연관설과 관련해 신천지 문제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내 개신교계는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반기문 전 총장은 2015년 신천지 간부로 알려진 김남희 세계 여성평화그룹 대표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전 총장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 여성이라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악용될 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가 쫙 배설한 것에 맞은 기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자신의 업적으로 꼽은 것들은 실제로 전임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의 작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기자들에게 유엔 본부에 61년간 없었던 윤리국장을 만들고 재산신고 제도도 도입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한겨레 취재 결과 유엔 윤리국은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재임 중이던 2006년에 신설됐습니다. 또한 재산신고 제도도 1999년부터 일부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최경환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특혜 채용을 압박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최경환 의원에게 2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최경환 의원은 다음 달 출석하겠다며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2월 초 최경환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지난 2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첫 번째 정책 행보로 열정페이 SNS 피해 사례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사례는 하루 만에 500여 건이나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 측 관계자는 신청받은 열정페이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는 현재 정책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20대 여성들이 폭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열정페이 근절 대책을 마련해 노동력 착취 행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이주 여성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시댁 및 남편의 학대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그 책임을 떠안아 국내에 머물 수조차 없는 신세로 내몰리고 있는 것인데요. 국적법 및 법무부 내부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만 결혼 이민 비자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이혼 판결문 외에 각종 증거사진과 진단서 등 귀책사유 입증 자료를 엄격히 요구합니다. 언어별 한계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이주 여성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피해 사실 증명이 사실상 책임 전가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적어도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남편 또는 아이와 따로 산다는 이유로 체류 연장을 거부하는 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일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우리 교민 20만 명 역시 언제든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민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당장은 범죄 전과 대상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지만 경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에 대한 추방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교민 5명 가운데 1명꼴인 한인 불법 체류자가 추방 위기에 놓인 셈입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정유업계가 성과급 파티를 벌입니다. 25년차 생산직 연봉은 1억 5천만 원에 달할 전망인데요. 가뜩이나 기름값이 치솟아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졌는데 정유업계가 그들만의 잔치를 치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유4사는 지난해 최대 8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전망인데요. 사상 최대 실적을 내자 일각에서는 기름값을 유가 하락분만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2014년 적자를 냈을 당시에는 연봉이 삭감되는 등 혹한기를 보냈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성과급을 주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 서울 시민의 비만율은 남성이 약 32%, 여성은 약 16%로 2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서울 시민의 비만 추이와 결정 요인 보고서에 따른 것인데요.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의 여성 비만율은 2011년 이래 줄곧 서울 내 최저 수준이었으며 다른 지역과의 차이도 매년 벌어졌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손창우 부연구위원은 강남 권역에는 운동시설이 다른 권역보다 많고 패스트푸드도 비교적 덜 접하게 되는 환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30대와 40대 그리고 대학 졸업자 이상에서 비만 확률이 높았는데요. 이는 직장 생활로 외식과 음주 문화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 연구원 등은 해석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였습니다.